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시댁은 돈이 꽤나 많은 집안이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살고 있던 신혼집도 시댁 명의의 집이었죠. 원래 남편이 어릴 적부터 살던 곳이었는데요. 시부모님들은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나니 아파트가 아니라 마당 딸린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을 팔지 않고 저희 살라고 내어주셨죠. 반면에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없었지만 아버지는 나름 노후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으셔서 저에게 손 벌릴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 있는 남동생도 스스로 알바를 해서 학원비를 충당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부잣집 딸이 아니라서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남편이 창업을 하고 얼마 뒤에 저도 이직하려고 회사를 잠깐 쉬게 됐는데요. 그들은 이제는 회사를 안 다니니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아유 아들, 너 왜 이렇게 요즘 살이 빠졌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지금 네 마누라 회사 안 다니고 집에만 있는데 너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진짜 바빠. 창업하면 회사 다닐 때보다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특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리 잡으려면 한동안 이렇게 계속 바쁠 것 같아. 세상에, 일이 바쁠 때일수록 더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돼.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하는 거야. 너 그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덩치 큰 남편에게 살이 쪽 빠졌다고 건강 걱정을 늘어놓으시더니 마지막에는 화살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얘 아가야, 너는 내가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면 도시락이라도 싸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맛있는 간식이라도. 너는 얘 얼굴 보면 안쓰럽지도 않아. 제가 챙겨주려고 해도 도시락 같은 거 들고 왔다 갔다 하기 귀찮다고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 이 사람이 먹고 싶다는 거 챙겨주고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입맛이 없다, 피곤하다 하면서 안 먹는 것 뿐이에요. 저는 할 만큼 하는걸요. 네가 음식을 맛없게 해주니까 안 먹는 거지. 얘가 먹고 싶은 거 챙겨주는데 왜 안 먹겠어? 아니면 몸에 좋은 보양식이나 한약이라도 다려주던가. 너는 집에서 놀아서 그런지 얼굴이 포동포동하니 살이 올랐는데 우리 아들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느라 살이 쭉 빠졌잖아. 어머니, 저도 바빠요. 회사 이직하려고 지금 새로 포트폴리오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회사 일하는 것만큼 시간이 걸려요. 다른 회사도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니까 제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하고 있어요. 저 집에서 뒹굴뒹굴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왜 살이 그렇게 쪘냐? 놀고 먹는 것도 아닌데. 거울 좀 봐라. 너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얼굴 좋아졌어. 그렇게 살기 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면 왜 그러겠어? 엄마, 이 사람 살 하나도 안 쪘어. 뱃살도 없고 몸무게도 그대로야. 얼굴 좋아진 건 우리가 신혼이라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거지. 행복하니까 내가 매일매일 사랑을 듬뿍 주고 있거든. 그렇지 자기야? 이게 치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시댁에 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비 아닌 시비를 거셨어요. 보통 며느리들이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 더 챙길게요.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저도 한성질하는 스타일이라 아무리 시어머니가 어려워도 제 할 말은 꼬박꼬박 지지 않고 했죠. 근데 그때마다 남편이 가운데서 재치있게 싸움을 막아줬어요. 덕분에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살짝 신경전이 오고 가는 수준에서 늘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번엔 그냥 넘어가기 싫으셨는지 식사 후에 저를 따로 불러내셨죠. 이제 너 일 안 하고 쉬고 있는데 네 남편 밥 좀 잘 챙겨줘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는데
음식이라도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아침 저녁 뭐 먹이는지 밥상 찍어서 톡으로 매일매일 보내. 알겠어? 만약에 내 말 안 듣고 사진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내가 너네 집 찾아가서 우리 아들 밥 챙겨줄 테니까. 그건 싫지? 그러니까 사진 꼭 보내라. 나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흘려듣지 마. 시어머니가 경고 아닌 경고를 하시는데 왠지 제가 사진을 안 찍어 보내면 짐 싸들고 저희 집에 들어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말투하며 저를 쏘아보는 눈빛을 보니 진짜 빈말이 아닌 것 같았고 남편에게도 그 소리 하셨는지 남편이 사진을 찍어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원래도 늘 남편을 위해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을 차려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말을 했는지 한동안은 조용하길래 넘어가나 싶었거든요. 근데 며칠 뒤 시댁에서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이번엔 친정 가족들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제 남동생은 저희 집 근처에서 학원을 다니는 취준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쉬면서 집에 있는 동안 가끔씩 집으로 불러서 점심을 해먹였죠. 그날은 동생 몸보신 좀 하라고 삼계탕을 해서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겁니다. 동생과 함께 점심을 먹다가 깜짝 놀라서 현관으로 뛰어가 보니 거기엔 시어머니와 커다란 카메라를 든 험상궂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너 인연 잘 걸렸다. 너 바람 피운다고 해서 내가 증거 잡으러 왔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바람을 피우다뇨. 저 지금 식사 중인데요. 근데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 남자는 누구고요? 너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듣고 왔어. 너 불륜 현장 찍으려고 사설탐 정도 데려왔으니까 얼른 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마 남자 숨겨뒀을 텐데 얼른 가서 찍어요. 어디 숨기 전에. 시어머니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 남자와 신발도 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있는 제 동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옳거니 저기 있네. 맞네, 저기 남자 있네. 이 벌건 대낮에 그것도 평일에. 남편도 아닌 외간 남자가 딱 불륜 현장이네. 시어머니는 불륜 현장을 잡았다며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제 동생을 마구 찍어댔어요. 그만하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불륜이요? 무슨 말씀하세요, 어머니. 저기 식탁에 앉아있는 저 남자 제 동생이에요. 이 근처에서 학원 다녀서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오라고 한 거고요. 윤영아, 우리 시어머니 결혼식 때 배웠지? 얼른 와서 인사드려. 네가 내 상간남인 줄 오해하셨나 봐. 아,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네요. 저 누나 동생이에요. 저희 이상한 사이 아니고 남매지간이에요. 남동생이 멋쩍게 고개 숙이면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가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뭡니까 사모님? 며느님이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보이니 진짜 남매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전에 얼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두 분이 꽤 닮았는데. 사진 찍어요 말아요? 아니, 어디 좀 보자. 아이고, 맞네. 사돈 총각 맞네. 사모님이 오늘 제대로 헛다리 짚으셨네요. 어머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오셔서는 제 남동생하고 저랑 불륜을 하시고 혹시 저 뒤에서 미행하셨어요?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동생한테도 제대로 사과해 주세요.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신혼집으로 살고 있는 이곳은 남편이 어릴 적부터 가족들이랑 살던 곳이라 동네에 시어머니랑 친한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제 동생이 자주 저와 함께 집에 드나드는 걸 보고는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몇 번 저희 집 앞에 차를 대기시켜놓고 보고 있었는데 제 남동생을 본 겁니다. 결혼식 때와 헤어스타일이랑 옷차림이 다르니 못 알아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흥신소에서 일하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는 저의 불륜 현장을 찍으러 오신 거였죠. 하지만 결국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동생한테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저희 집에서 도망치듯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자기 아들이 요즘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먹을거리들을 가져왔다 하며 자꾸만 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제가 집에서 뭐 하는지 집안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오셔서 반찬은 식탁 위에 올려두고 저보고 냉장고에 넣으라고는 안방, 베란다, 화장실까지 꼼꼼히 체크하시더라고요. 가끔은 남편이 있는 시간대로 찾아오셨죠.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와서 저한테 눈치를 주는 상황에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좋게 말을 하고 어머니를 돌려보냈는데 이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더군요.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오셔서 하루는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요. 여보, 제발 부탁인데 어머니한테 우리 집에 오지 좀 말라고 해줘. 당신 없을 때도 계속 찾아오셔서 냉장고에 먹을 거 있는지 검사하고 바닥에 먼지 없는지 손에 만져보시고 빨래거리가 밀려있진 않는지 세탁기까지 열어보신다니까? 나 정말 숨 막혀 죽겠어. 당신이 직접 말해. 당신 하고 싶은 말 엄마한테 대놓고 잘하잖아. 근데 왜 나한테 대신 말해달라는 거야? 내가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당신 핑계대면서 오시니까 그렇잖아. 당신 몸이 안 좋아져서 음식까지 왔으니 문 열어라.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으니 얼른 문 열어라 이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오시면 그냥 집에 없는 척 하든지 문을 열어주지 마. 아니면 인터폰으로 그냥 가라고 하던가. 네가 알아서 좀 처리하면 안 돼? 나도 회사에 바빠서 머리 아픈데 고부 갈등까지 내가 신경 써야겠어? 남편은 이제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도 지쳤다면서 그냥 대충 비율을 맞춰드리고 잘 지낼 수 없냐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집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저와 이런 얘기를 한 뒤에 시어머니에게 집에 오지 말아달라고 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오시자마자 문 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초인종을 세게 누르셨죠. 어머니, 초인종을 대체 몇 번이나 누르시는 거예요? 한 번 눌렀을 때 제가 알겠다고 문 열어드린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리고 아침부터 그렇게 현관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시면 다른 집에서 시끄럽다고 컴플레인 들어와요. 내가 초인종을 몇 번을 누르든 현관에서 뭐라고 소리를 치든 뭔 상관이야. 나는 앞으로 너희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할 거다. 그게 싫으면 너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되겠네. 그럼 조용히 집으로 들어올 테니.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어머니한테 왜 알려드려야 돼요? 그나저나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남편은 새벽 일찍 출근해서 집에 없는데. 너 보려고 왔어. 네가 내 아들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말 대신해달라고 했다며? 내가 너 보러 오는 거니? 우리 아들 보러 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내 집이다. 내 집에 내 아들 보러 오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네가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눈치 보면서 네 하고 안 올 줄 알았어? 이게 CM이를 뭘로 보고? 그게 아니라 최근 들어 너무 자주 집에 찾아오시잖아요. 시어머니와 저는 점점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됐죠. 그때 마침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아래층에 사시던 할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랫집 할머니께서 인상을 팍 쓰시더니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침부터 난리네 난리야. 이제 겨우 해가 뜬 시간인데 왜 이렇게 이 시간부터 시끄럽게들 굴어?
하도 크게 말을 해서 아래층까지 뭐라고 말하며 싸우는지 다 들려. 거기 그쪽이 이 집 시애미 같은데 그만 좀 해. 평소에도 며느리를 아주 쥐잡듯 잡던데. 뭐? 이 할망구가 뭐라는 거야? 왜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참견은? 우리가 싸우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왜 남이 싸우는 걸 듣고 있어요? 본인 할 일이나 하시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나? 하도 목청이 좋으니까 다 새어나가 들리는 거지. 나한테만 들리는 거 같지? 윗집 옆집 다 들려. 지난주에도 와서 난리 쳤잖아. 그만 좀 해. 이야기 들어보면 억지 부리면서 며느리 괴롭히는 거던데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다 여기 집 시애미 성질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건 모르지?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소리가 여기저기 다 들린다고 이미 동네에 소문이 쫙 났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셔서는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큰 소리를 내며 저를 괴롭히실 때면 어김없이 올라와 시끄럽다고 호통을 치고 내려가셨고, 그럼 시어머니는 조용히 집에 계시다가 들어가셨어요. 싸우는 소리가 시끄러워 할머니가 지내시는데 방해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과일을 사서 아래층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러 내려갔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웃으시며 집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님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랑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죄송해서 과일 좀 사왔는데 드셔보세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내가 늙으니 귀가 밝아서 더 잘 들리는 거지 뭐.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사람은 새댁 시어머니인데 왜 시댁이 사과를 해? 근데 참 자네 시엠이 보통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도 매번 와서 며느리를 그렇게 잡으시니. 할머니는 저에게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냐며 물어보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매번 오셔서 트집 잡으시는 거고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러시나 보다 하고 있어요. 시간 지나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잘해주시겠죠.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다 해외에서 살고 있어. 가까이 살면서 얼굴 보고 안부 물어주기만 하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새댁 시어머니는 그런 걸 모르나 봐. 나는 매일 우리 자식들이 그립거든. 우리 며느리도. 그날 할머니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눴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그간 제가 당하는 게 안쓰러워서 일부러 시어머니 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올라와서 성질을 부리고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크게 난리를 쳤는데 아랫집 할머니가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내려가 봤더니 할머니가 아프셔서 알아누워 계셨습니다. 열이 펄펄 끓길래 제가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진료받고 치료받는 걸 도와드렸죠. 에휴, 세대 고마워. 세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혼자 사는데 아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었거든. 별 말씀을요.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가 저를 구하러 와주지 않으셔서 무슨 일 있으신가 한번 내려가 봤어요. 아프지 마세요. 얼른 나아서 다음에 시어머니가 또 저 괴롭히러 오면 저 구해주러 와주세요.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결국 제가 화가 폭발하는 일이 생겼어요. 집안의 제사여서 온 집안 식구들이 시댁에 모여있을 때였죠. 주방에서 제사 음식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는 제가 한 요리들을 품평하시더라고요. 나 참, 얘는 대체 새우튀김을 왜 이따구로 하는 거야? 여기 뒤에 꼬리에는 밀가루 묻히지 말고 튀겨야지. 꼬리 붉은색이 밀가루 반죽 때문에 다 가려졌잖아. 별로 티도 안 나는 것들을 가지고 괜히 트집을 잡으셨는데 늘 있던 일이라서 대충 내내거리며 상황을 넘겼어요. 근데 거실에서 저를 험담하는 소리는
그냥은 못 넘기겠더라고요. 집안 어른들이랑 텔레비전을 보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 전체를 모욕하셨거든요. 게다가 일부러 저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들어와도 뭐 저런 게 들어왔나 몰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돼. 피곤해 죽겠어. 엄마 없이 커서 그런지 주방 일이며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할 줄을 모른다니까. 아빠가 혼자 키웠으니 보고 배운 게 있겠어. 이래서 엄마 없는 며느리는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새아까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 네, 제가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낳다가 죽었다는 뭘 아나. 아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요. 제사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지 남편 아침상에 우유랑 시리얼만 떡하니 내주고 말이에요. 아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챙겨주는 게 어디야. 그리고 요즘 애들 음식 그렇게들 많이 먹더라. 그래도 아버지가 혼자 자식들 잘 키우셨네. 학교도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어? 세아가 엘리트 아니야? 엘리트는 무슨. 괜찮은 대학 나오면 뭐해. 다들 회사 안 다니고 놀고 있잖아. 말로는 이직 준비한다고 하는데 집에 가끔 밑반찬 챙겨주러 가면 맨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니까. 남편이 이제 사업하고 지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회사 일부러 그만둔 것 같아. 게다가 제 남동생 백수야 백수. 대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회사 취직도 못하고. 저뿐만 아니라 아빠, 남동생,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까지 들먹이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척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와 대판 싸우게 됐어요.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계속 싸우는 거에 지친다면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붙잡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저와 시어머니는 평생 잘 지낼 수 없는 사이라고 오히려 잘 생각했다 하더군요. 그렇게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저희는 별거를 했어요. 얼마 뒤 신혼집에 제 물건들을 챙기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랫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시고 올라오셨어요? 오늘은 시어머니 목소리도 안 들리셨을 텐데요. 아, 날씨가 좋아서 창문 밖을 보고 있는데 마침 새댁이 입구로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 이혼한다는 얘긴 들었어. 짐 싸러 온 거야? 저희 이혼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벌써 그게 소문이 났어요? 아, 벌써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시임이가 괴롭혀서 착한 며느리가 못 참고 이혼한다고 말이야. 네, 맞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남편도 처음에는 늘 제 편에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해줬는데 이제 자기도 힘들다고 지친대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이혼하자고 했는데 붙잡지도 않고 잘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시어머니 때문에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이제 조용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시끄럽게 굴어 죄송했다고요. 남편이 시어머니랑 자네가 싸우는 것 때문에 지친대? 결혼할 때 항상 자네 편 될 거라고 했던 결혼 서약은 잊었나 보네. 남편도 지칠만 하죠. 맨날 그렇게 싸워댔으니 둘 중에 한 명은 져줘야 조용히 지낼 수 있는데 저나 시어머니나 한성질하니까요. 가운데서 남편이 균형 잡아주려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자넨 남편한테 원망이 없나 보군. 남편이 딱 잘라서 시어머니네가 지색시 못 괴롭히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볼 땐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남편도 문제야. 그나저나 예전에 나 아플 때 색시가 해준 맛있는 음식은 이젠 더 이상 못 먹겠구먼. 그게 아쉽네. 아플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 할머니, 제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말씀하시죠. 그럼 제가 자주 가져다 드렸을 텐데요.
제가 요리하는 게 취미인데 남편은 바쁘다고 식사를 잘 안 해서 맨날 저 혼자 대충 만들어 먹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자네한테 음식 맛있다고 좀 달라고 하나. 자네가 또 가져다 주기만 기다렸지. 근데 그 뒤로 안 가져다 주길래 다음에 또 아파야 먹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떠나는구먼. 할머니도 참. 그럼 제가 오늘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아까 냉장고에 보니 멀쩡한 식재료들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어차피 남편도 시댁에서 출퇴근하고 어머니도 안 오실 테니 방해할 사람도 없어요. 저희 둘이 이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해요. 아랫집 할머니께서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더 이상 못 먹게 되어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한 끼 대접해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랑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죠. 사실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저 시집살이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자기 얘기해주면서 힘내라고 하고 아빠랑 남동생한테 얘기해봤는데도 저한테 그냥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마음 풀리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있었으면 제가 좀 더 현명하게 시집살이에 대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꼭 그렇지만도 않어. 모든 엄마가 딸한테 그런 걸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 아랫집 할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번에 내가 딸이랑 아들 둘 다 외국에 있다고 했지? 그게 반은 참이고 반은 거짓이었어. 딸은 한국, 같은 서울 땅에 있는데 내가 싫다고 인연을 끊었거든. 그게 말하기 창피해서 그냥 외국에 가 있다고 했던 거야. 정말요? 할머니처럼 좋은 어머니를 두고 두 분 사이에 무슨 오해라도 있으셨어요? 오해는 무슨, 내가 다 잘못했지. 우리 딸아이 힘들 때 안 들어주고 오히려 네 잘못이다 하면서 화를 냈더니 나 같은 엄마는 필요 없다고 차라리 남이 더 낫다고 하면서 인연을 끊어버리더라고.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는 게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사실 새댁 보니까 내 딸 같아서 일부러 시애미가 괴롭힐 때마다 올라가서 호통친 거였어. 우리 딸이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정말 호되게 했거든. 그때마다 나한테 와서 푸념을 하더라고. 내가 그때 잘 보듬어주고 이야기 들어주며 위로를 해줬어야 됐는데 오히려 네가 못해서 시어머니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내 딸 탓을 했지 뭐야. 지금 생각해보면 나한테 뭘 바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네가 고생한다면서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어도 됐을 텐데 말이야. 참 후회가 되네.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잠시 예전 딸과의 기억을 떠올리셨어요. 그리고 금세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죠. 그러다가 새댁처럼 시어미 때문에 못 참고 이혼을 했는데 그때도 나는 내 딸한테 왜 그걸 못 참고 이혼했냐고 화를 냈어. 사실 나 때는 시집살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걸 견디는 것도 당연했거든. 나는 내가 겪은 정도로 내 딸 시집살이를 했는데 나 약해서 못 견딘다 생각해서 이해를 못 해줬어. 오히려 이혼한 딸내미한테 어서 가서 시애미한테 싹싹 빌고 다시 살라고 윽박을 질렀지. 할머니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시듯 말을 잇지 못하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얼른 할머니 손에 손수건을 쥐어드렸죠. 근데 새댁 시어머니를 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 새댁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니 뭐 그런 말 같지 않은 걸로 트집을 잡아서 아주 쌩 사람을 잡는데 아마 내 딸도 그런 시어머니 밑에 있었겠다 싶어서. 할머니는 저에게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까지도 딸이 그저 누구나 겪는 시집살이를 했는데 못 견디고 이혼했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도 자신도 저런 시어머니는 못 견디고 이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딸아이도 저런 수모를 겪고 결국 이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못했던 걸 저한테 대신 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때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게 미안해서요. 세상에는 이런 못난 엄마도 있다오. 저는 그런 못난 엄마라도 있는 할머니 따님이 부러운걸요. 지금은 따님 이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못난 엄마가 아니라 그때 잘 몰라서 실수하신 거죠.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이고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렇게 징글징글한 시어머니 별로 없어요. 할머니도 직접 보시고 나서야 저런 시어머니도 있구나 싶어졌잖아요. 세댁 이혼한다고 해서 내가 위로나 해주러 올라왔는데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네. 참 마음씨 고운 아가씨야. 자네를 놓친 남편이나 시어머니 둘 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남편이 아주 드세고 성질 더러운 여자 데리고 와서 재혼해가지고 시어머니가 고생 좀 했으면 싶네요. 그래, 나도 그렇게 빌게. 내가 식사도 얻어먹고 마음의 위로도 받았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 내가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하나 해줘도 될까?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할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할머니 댁으로 데려가셨어요. 집안에 선물이 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를 따라 아랫집으로 내려갔고 그 뒤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거라 하면서 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제 남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예요? 저 사람 제 남편 맞죠? 이 사람이 다른 여자랑 있었을 줄이야? 이거 대체 날짜가 언제예요? 자네랑 이혼한다고 대판 싸우고 나서 며칠 뒤야. 여기 날짜 찍혀 있잖아. 날짜를 확인하니 할머니 말씀대로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기도 하고 별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별거한 뒤 며칠 뒤에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갈 정도면 이전부터 어떤 관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정말 남편 말은 믿었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벙쪄 있자 할머니가 한 개 더 봐야 된다면서 다른 영상을 틀어줬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첫 번째 영상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여자가 저희 시어머니랑 팔짱을 끼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과연 세 사람이 무슨 관계인가 생각을 하는데 할머니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자네가 CM이 불륜 현장 덮친다고 카메라 들고 집에 찾아간 날 있지? 내가 그날 자네 집에서 내려오는 시어머니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때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자와 통화하는 걸 들으셨는데 이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는데 잘못 알았다. 허탕치고 간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자기 아들 이혼시킬 테니 옛날처럼 다른 남자 절대 만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네가 떠나서 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결혼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아마 예전에 시댁 남편이랑 사귀었던 사이 같았어. 집히는 여자 있어? 아까 얼굴 볼 때는 모른다더니. 남편이 저 만나기 전에 딱 한 번 사귀어봤다 했거든요. 같은 대학교 나온 여자라고만 알고 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제가 한번 찾아보면 그 여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영상을 복사해서 제 핸드폰에 옮겨 담았어요. 남편과 남편 친구들은 SNS를 뒤져서 영상 속 그 여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바로 결혼해서 미국에 갔다 했는데 얼마 전에 이혼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새로운 며느리감을 구해놓고 남편한테 저를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구박하고 괴롭히신 것 같았어요. 혹시 남편도 시어머니랑 한 통속이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장 남편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했고 얼굴을 보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당신 여자 있지? 평소에 거짓말을 못하는 남편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자 있냐 물었더니 아니라고는 말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우리가 살던 집에 짐 찾으러 갔다가 동네 주민한테 들었어. 당신이 다른 여자랑 손잡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 봤다고. 그 여자 누구야? 나랑 이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만났어? 당신 설마 바람 피우고 있었어?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 상황이잖아. 그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미안해. 그래. 어차피 우리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게. 이혼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알던 사이는 맞는데 관계가 발전한 건 최근이야. 우리 이혼하기로 한 뒤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어. 그 여자는 제 예상대로 남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여자 집에서 남편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를 엄청 하셨대요. 그 여자는 치과의사에다가 아버지가 의사, 엄마가 대학 교수로 엘리트 집안이었는데 남편의 집은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번 무식한 졸부 집안에 불과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돈도 많이 벌고 인기 있는 직종이지만 예전에는 월급도 작고 매일 야근만 하는 비인기 직업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여자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결국 여자는 부모님이 소개해준 남자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결국 이혼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네요.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어. 만나지도 않았고. 근데 SNS로 계속 연락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나랑 이혼 이야기 나온 뒤에 그 여자랑 만난 거야? 우리 이혼에 그 여자는 아무 연관도 없는 거 맞아? 아무 연관이 없는 건 아니야. 그 뒤로 나 말고 우리 엄마한테 연락을 했더라고. 우리 엄마한테 나를 아직 사랑한다면서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결혼했는데 남자가 바람 피워서 이혼해서 부모님이 너무 미안해한다고 했대. 그때 좋다는 남자랑 결혼시킬 걸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재혼을 한다고 하면 그땐 누구든지 다 허락할 거라고. 그리고 자기는 나를 아직 사랑하고 있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남편에게 미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여자 집에서 남편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어주려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저랑 이혼하고 다시 그 여자를 만나라고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그 뒤로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도록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그 여자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고 결국 자기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찰나에 제가 이혼하자고 말한 거고요. 진짜 미안해. 근데 내가 당신이랑 살 때는 걔 안 만났어. 이건 정말이야. 네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고 별거하면서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그거 알아? 너 아직 유부남인 거. 우리 이혼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 이혼한 사이 아니고 부부야. 그래서 네가 하는 짓이 불륜이라고. 알겠어? 네가 불륜을 저지르고 네 엄마가 일부러 이혼시키려고 나 괴롭힌 거 알았으니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어. 내일 변호사하고 이야기해서 위자료 청구해서 서류 다시 보낼게. 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며. 그래서 솔직하게 다 얘기해줬는데 너 일부러 나한테 쇼한 거야? 쇼라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 맞아. 근데 너가 바람핀 것도 맞잖아. 네 입으로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 있어? 저희는 원래 합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재산 분할할 것도 거의 없었고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같이 살기 싫어서 먼저 이혼을 요구한 거라. 위자료 같은 것도 받지 않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이야기해 준 걸 들어보니 법적으로도 제가 돈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합의 이혼을 멈추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자료와 결혼 파탄 책임을 물어서 남편에게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남편은 혹시나 자기 사업에 피해가 갈까봐 제가 원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줬습니다. 이혼을 한 뒤 저는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남동생도 얼마 전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남동생 취업 기념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아랫집 할머니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할머니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대, 아니 윗집 아가씨,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네, 할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도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신 일은 없고요? 요즘 재밌는 일이 있거든. 내가 자네 시댁 사람들한테 대신 복수해준 이야기 해줄까?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그 첫사랑과 바로 재혼을 해서 밑집에 살림을 차렸대요. 그리고 그 여자가 동네의 치과를 개업했는데 마침 할머니가 치아가 안 좋아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으셨죠. 근데 하루는 저희 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만나러 왔는데 예전에 저한테 대하던 태도와 너무 달랐대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거기 의자에 앉아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여기 치과 의사 불륜녀라고 잘 사는 신혼부부 남편 꼬셔서 이혼시키고 지금은 그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해서 한순간에 소문이 났고 지금 치과엔 파리만 날리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재혼을 했든 말든 저는 3억 들고 이혼했으니 아쉬울 건 없네요. 거기서 평생 참으며 제 인생 날릴 순 없으니까요. 가족보다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던데 저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